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경제개발 60년 그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마을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자조하는 국민 만들기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란 박정희 대통령의 자조하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새마을운동의 배경인데요. 우선 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시 공업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도농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 이것이 사실은 새마을운동의 큰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도농 간 격차 확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개별 농가 소득을 개별 도시근로자 소득으로 나눈 값이에요. 농가 소득이 크면 이 비율이 높아지겠죠. 퍼센트입니다. 63년, 64년에서 65, 66, 67 연속적으로 크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68년, 69년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다가 특히 70년대 전반에 크게 나아집니다. 우선은 이렇게 60년대에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뚝 떨어질 만큼 도농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 그러니까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시 공업 부문은 급성장을 하는데 농촌, 농업 부문은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새마을운동을 포함해서 뭔가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농업개발, 농촌개발의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말 이후에 농촌 근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는데 3대 중점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 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물론 그전까지 해오던 벼, 보리농사 이런 곡물 재배죠. 곡작 부문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갑자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곡작 부문 이외에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건데요. 경제작물을 재배한다, 또는 수산물 양식을 한다, 또 농수산물 가공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재배를 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함으로써 연중 어느 때고 채소 재배를 하면은 농한기라는 게 없어지고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0년대 말 이후에 비닐하우스가 이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고 어쨌든 이런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 사업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쌀과 보리 등 식량의 증산 사업이었어요. 농업의 기본은 역시 쌀과 보리 등 주곡 생산에 있었고 이 부분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쌀과 보리의 주곡을 자급하는 정책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업 기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 용수를 개발하는 사업, 이걸 또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강수량이 연중 골고루 오는 게 아니라 장마철에 집중되어 있고 봄에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용수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한꺼번에 강물로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택 금강지구 농업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1960년대 말에 기획해서 1971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산만입니다. 아산만에 두 개의 방조제를 쌓아요. 남양 방조제, 또 아산 방조제 이렇게 쌓아서 일단 담수를 가두는 겁니다. 그럼 큰 담수호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이 물로 인근 지역에 버려졌던 땅도 이제 간척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택 일대에서 남양 방조제와 아산 방조제를 쌓아서 남양호와 아산호 두 개의 큰 호수를 만들고 이 물을 빼서 이 인근 지역의 관계에 쓸 뿐만 아니라 이 물을 저 남쪽으로 금강지구까지 빼서 그 일대에 농업용수도 공급하는 사업, 이것이 평택 금강지구 농업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아산만 방조제예요. 1971년에 공사 시작해서 74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이 방조제 길이가 한 2.54km 정도 됩니다. 물론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에 비하면은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자, 70년대 초입니다. 이때 길이 2.5km가 넘는 큰 방조제를 만들었고요. 당시 인공호수로서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아산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식량증산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농촌 근대화 사업을 60년대 말 이후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이 태어나는 어떤 배경, 터전이 되었습니다. 자, 새마을운동의 개시라고 할 사건은 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때를 꼽습니다. 1970년 4월 22일이에요. 이때 한해 대책을 위한 지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죠. 자, 4월 봄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봄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봄가뭄 대책을 위한 지방장관 회의를 정부에서 열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훈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청도군에 그 전에 수해를 입었던 마을에 가보니까 정부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좀 해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마을 환경을 개선했다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불악 환경을 아주 크게 개선했다는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만 봐도 그렇게 안 되는 마을, 틀린 마을이 있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편으로는 전년 침체 상태의 마을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지붕은 언제 이었는지 썩어서 한쪽이 허물어져 내려오고 담이 무너져 흙과 돌이 마당에 뒹굴고 퇴비장이 바로 방 앞에 아무렇게나 엉성하게 쌓여 있고 동네에 들어가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두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뒷산에 가면 나무 하나도 없이 뻘겋게 벗겨져 있고 겉으로만 봐도 벌써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 담이 허물어져도 고칠 생각도 없고 그러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필경 집에 그냥 들어앉아 있었다. 이런 전년 침체 상태에 있는 마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어떤 거냐? 자, 지붕. 대개 농촌의 집들이 초가집이었잖아요. 초가지붕인데 그 볏집이 오래되면 썩어요. 지붕을 개량한다 하는 겁니다. 농촌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다리가 제대로 없어요. 돌로 만들어 놨다가 여름 홍수 때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 하천에 교량을 건설한다. 마을에 진입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차, 트럭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진입로를 확장한다. 마을 안쪽에 들어오면은 더더욱 길이 좁아서 리어카인데도 제대로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마을 안길을 확장하고 정비한다. 또 마을 뒷산에 나무를 심는다. 이런 환경 개선만이 아니고 보다 수익을 많이 내는 영농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한 20% 정도 정부가 돕고 나머지 80%는 농민들이 알아서 자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스스로 안 하는 농민, 농촌은 국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개선의 효과가 안 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주로 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옆에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도지사가 효과가 큰 불악 몇 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1년 후에 심사해서 성공적으로 가장 잘한 불악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이 1970년 4월 22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된 1970년 6월 10일 권농일이에요. 농사를 권장하는 날인데 권농일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즉석 연설한 것을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타이틀을 어떻게 뽑았느냐? 농촌 자조정신 역설. 그러니까 권농일의 즉석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 농민들이 자조정신을 가질 것을 역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 근대화의 첩경은 자조정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자,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개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근대화가 되려면 핵심은 농민의 자조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민은 하늘도 도와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조정신이 강하지 못한 농민은 하늘도 도울 수 없고 정부도 도울 수 없고 이웃도 도울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곤농일이 뭐 하는 날이냐? 하늘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스스로 자조정신을 다짐하는 날이다. 이렇게까지 덧붙였어요. 자, 하늘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럼 풍년 기원하고 그만둘 것이냐? 아니죠.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농사일에 힘쓰겠다, 애쓰겠다고 자조정신을 다짐하는 게 바로 이 곤농일의 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지난 제주 일주도로 포장공사의 준공식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치사를 한 게 있어요. 제주도 전체로 이 해안을 따라서 완전히 한 바퀴 돌게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주 일주도로인데 이 도로가 처음 포장된 게 1971년 1월 말입니다. 그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치사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자조, 근면 이런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건 신문 보도고요. 제주 우회도로 완공의 치사에서 자조, 근면의 산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로 그러면 보통 중앙정부든 아니면 지방정부든 정부에서 건설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도로를 개설하고 또 도로를 포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제주 일주 도로가 제주도민의 자립정신과 근면성의 산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자, 공사비가 총 10억 원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 2억 원을 제주도민이 별도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2억 원을 보탤 테니 여기에 정부 돈을 합쳐서 빨리 제주 우회도로를 포장해 주세요 했다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제주 일주도로 포장공사를 진척을 시켰다는 겁니다. 1970년 12월 3일, 그러니까 이 준공식이 열리기 전에 한 2달쯤 전 상황인데 아직 포장은 안 됐어요. 아마 포장할 때 쓸 자갈 같은 거죠. 자갈 같은 게 이 양쪽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도로공사 준공식에 가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 근면 정신을 국민들한테 설파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자조, 근면 정신을 불러일으킬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자조, 근면의 정신을 강조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울산 현대조선소 기공식에서도 국민의 자조정신, 농민의 자조정신을 설파를 했어요. 자, 울산 현대조선소 기공식이 1972년 3월 23일에 열렸습니다. 여기 기공식에서 버튼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이 왼쪽에는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현대조선소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 기공식 치사에서 성장 결과를 농어촌에 투자하겠다. 또 새마을의 성공 여부는 농민 태세에 달려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로서 이 신문 기사의 타이틀로 뽑혔습니다. 즉 새마을운동의 성공 여부는 농민의 태세, 농민이 스스로 근면하려고 하는 자조정신, 여기에 달려있다. 농민들의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욕과 분발이 있어야 이 새마을운동은 성공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각 농촌에서는 1970년 가을부터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에 3만 5천여 개의 자연불악이 있는데 그 자연불악에 대해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추진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마을당 300여 포대의 시멘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을 단위로 내려주고 이걸 각 주민들이 나눠 가지면 안 되고 반드시 마을의 공동사업에 쓰라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운동의 여러 가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자, 새마을운동 그러면은 초가집을 없애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자, 초가집 모습이에요.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농촌에는 이렇게 초가집이 아직도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면 이렇게 지붕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기와집이죠. 기와집 옆에 여기 파란색 슬레이트죠. 여기도 슬레이트. 여기 기와집 있고 여기 또 슬레이트 있고 저 멀리도 기와집과
슬레이트 집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분 개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마을 도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자,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마을 도로를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불도저라든가 이런 게 이 마을 곳곳마다 배치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이 직접 삽으로 퍼서 마을길을 다지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넓히려면 이 주변에 있는 농토에서 땅을 좀 내놔야 되겠죠. 땅을 내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마을길을 내고 있습니다. 자, 마을의 진입로가 잘 확장이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트럭 한 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럭이 들어가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트럭에서 싣고 나와서 도시 시장에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마을 진입로가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천에 교량을 설치했네요. 마을 앞에 이제 하천이 흐르는데 마을에서 교량까지 나오는 길입니다. 물론 포장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시멘트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딱 봐도 너무나 엉성하게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주민들이 여기에 약간의 철근과 그리고 시멘트와 모래 이런 것을 섞어서 콘크리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 다리는 평소에 지나다니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여하튼 정부에서 지원해 준 시멘트와 철근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로 이어지는 하천의 교량을 만들었고요. 자, 이 사진은 거창군에 있는 어떤 부녀회에서 블록을 제조를 하는 건데 건축공사에 담벼락 같은 걸 쌓는데 쓰이는 블록입니다. 한 장 한 장 제조하고 있어요. 시멘트와 모래에 물을 반죽해서 그걸 여기다 붓고 굳히면 이런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블록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네요. 아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블록이 제조가 됐는데 아직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활지에다 펼쳐놓고 말려서 굳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블록을 한 장 한 장씩 넘겨받아서 이쪽 개활지에다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으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담을 쌓고 있고 또 뭔가 창고 같은 걸로 쓰이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좀 어설퍼 보입니다. 얼기설기 짓는 것 같아요. 여하튼 주민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을 안에 이런 창고 건물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겁니다. 또 같은 거창군 분여회에서 마을 내 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 안길이죠. 마을 안길이 있는데 여기 이 사이드에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시멘트를 개고 있고 이걸로 이 수로의 양쪽 벽에 발라서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기선 또 이 리어카에 아마도 시멘트와 모래 이런 것을 싣고 오는 게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을환경 개선 사업이 1970년 가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 1년쯤 지난 1971년 9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1970년 4월에 아이디어를 낼 때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1971년 9월에 가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9월 29일에 벼베기 대회였습니다. 당시 충청북도 청원의 한 논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대회에서 현장 연설을 하면서 자, 1년간 추진해온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성과가 있더라. 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정신이 뭐냐? 이게 바로 새마을 정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새마을 정신은 뭐냐? 자조와 자립과 협동의 정신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9월에 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성공적인 성과를 낸 부락을 방문을 했는데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만 조금 국가에서 도와주면 자신들이 일은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바로 자조정신이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나 정말 할 수 없는 부분만 정부에서, 국가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자세를 선도적인 부락의 농민들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사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고요. 이 3차 5개년 계획에는 3대 중점 사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농어촌 근대화 촉진 사업이었어요. 또 하나는 수출 증대 사업, 또 하나는 경공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 시대로의 이행, 이렇게 세 가지가 3차 5개년 계획의 3대 중점 사업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에 가장 역점을 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 1970년 가을에 마을마다 시멘트 300포대를 나눠주고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정도가 충분히 지났죠. 그래서 1년간의 사업에서 어떤 마을은 성과를 내고 어떤 마을은 성과를 못 내고 이런 식으로 격차가 발생했어요. 차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정부는 좋은 성과를 보인 마을 한 절반, 전체 마을 중에서 딱 중간까지, 전체 절반이에요. 1만 6천여 개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더 줍니다.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을 추가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1972년 4월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새마을운동 사업 기획을 발표를 합니다. 뭐냐? 1972년 4월 26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새마을 소득 경진대회가 열렸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서 치사를 하는데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자신이 직접 작성해온 14쪽짜리 문건을 발표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문건 안에는 이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갖고 있던 구상이 총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날을 새마을운동 선포식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새마을운동의 구상을 처음 내놓은 거는 1970년 4월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정리된 새마을운동의 구상을 발표한 것은 이 1972년 4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서였다 하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작성한 문건이에요. 이 글씨를 보면 아주 단정합니다. 1 해서 세부 사항들이 또 쭉 적혀 있고요. 4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2 해서 또 세부 사항들이 1, 2, 3, 4 적혀 있고 3, 새마을운동이란 뭐냐 해서 1, 2, 3, 4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잘 살기 운동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빈곤을 탈피하고 소득이 증대되고 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알뜰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마을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부지런해야 잘 산다. 자조정신이 강해야 한다. 온 마을 사람이 협동정신이 강해야 한다. 근면, 자조, 협동이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협동의 원리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적었죠? 여기까지가 총 14페이지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어떤 사업의 계획성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하게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은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이 써준 문건, 그것도 외우지도 못해서 A4 들고 보면서 읽잖아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창안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한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잘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후에 새마을운동은 발전합니다. 단순히 농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이런 걸로 바뀌고요. 특히 1971년부터 82년까지 새마을운동에 투입된 자금이 총 5조 2,583억 원인데 그중 정부가 딱 절반 정도 51%를 부담하고 나머지 49%는 농민이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입 자금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농한기의 생산화와 소득장목 재배, 이렇게 농가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사업 쪽에 투입됐다 하는 거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란 뭐냐? 잘 살기 운동이에요. 그런데 잘 살려면 부지런하고 자조정신, 자립정신이 강해야 하고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정신이 곧 새마을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70년대 초반에 창안을 해서 1970년대 내내 강조했습니다. 잘 살자, 잘 살아보자, 심지어 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노래까지
작곡해서 그걸 막 보급시켰잖아요. 잘 살아보자는 욕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의욕도 없이 늘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내면의 욕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때 구호로 많이 쓰였어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엽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인 스스로 우리는 안 돼, 조선은 안 되고 조선인은 안 돼, 이런 식의 패배주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엽전론, 패배주의를 타파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근면, 성실, 인내하며 끈기 있는 한국인, 달리 말하면 자조하는, 스스로 돕는 한국인을 만들어냅니다. 새마을운동 현장에서는 그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새마을 정신, 자조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인데요. 단순히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근면, 성실, 인내, 끈기, 자조 이런 가치관을 주입을 시켰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새마을 정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새마을 운동이 개인이 아니라 마을, 집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새마을 운동의 주체는 누구냐? 개별 농민이냐? 아니에요. 마을입니다. 마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정부의 자금, 또 마을 주민들의 자금, 자원, 이걸 사용하는 주체, 마을이에요. 부락입니다. 그리고 업적을 평가하고 상을 줄 대상, 모두 마을이에요. 정부에서 어떤 개인이 뛰어난 무슨 성과를 냈다고 해서 평가하고 포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락 단위로 업적 평가를 하고 포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마을이 주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친 면도 있어요. 뭐냐, 전통 농촌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미화하기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정과 미풍이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옛날부터 내려와서 한국 농촌이 정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인정과 미풍이 넘치는 곳이었던가.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상향이 아닐까 싶은데 여하튼 이런 이상향을 꿈꾸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펼쳤습니다. 혼자 잘 사는 건 의미가 없다. 혼자 잘 사는 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도 같이 잘 사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 전부가 부지런해야 하고 동네 사람 전부가 부지런하면 자연적으로 협동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새마을운동 안에 따라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이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마을 정신이 적극적으로 성공을 본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조정신. 자조정신이 뭔가요? 나를 내가 책임진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것이 자조정신 아닙니까? 개인이 자신을 책임지는 거. 이 자조정신이라는 것은 우파 정체성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자유우파 시민이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원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 이게 자유우파의 시민정신이에요. 물론 남을 모른 척 한다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자유우파의 정신인데 이 자유우파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자주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함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육성했다,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상정한 개인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집단 속의 개인이에요. 농촌의 새마을운동에서는 마을 속의 개인이고 도시의 근로자 같으면 기업 속의 개인이에요.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나 민족 속의 개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상정하는 개인은 국가나 시민사회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이러한 집단 속의 개인이에요. 이렇게 집단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 이 부분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개인의 자유라는 정체성 확립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승만 학당의 당론 첫 번째가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독립적인 개인은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자유로운 개인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을 사족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새마을 정신에서 강조한 근면, 자조의 정신, 이것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각성시키고 계몽시킨 데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